50에 읽는 노자 박영규.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천천히 조금씩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나는 최근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후 식습관 2가지를 고쳤다. 첫째는 빨리 먹는 습관을 느리게 먹는 습관으로 바꿨다. 또 하나 내가 고친 것은 많이 먹는 습관이다. 예전에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언제 봐도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 내가 즐겨 찾는 서울식물원의 연못에는 봄, 여름에 수련과 연꽃이 차례로 핀다. 수련은 물 표면에 붙어서 피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피기 시작한다. 이에 비해 연꽃은 물 표면으로부터 한자 정도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개화 시기는 수련보다 한 달 정도 늦다. 3, 4년 동안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한 결과 둘 사이에 개화의 순서가 뒤바뀌는 일은 없다. 수련이 주변에 피어있는 매화나 진달래를 시샘해서 개화 시기를 일찍 당기는 일은 결코 없고 연꽃이 자신보다 일찍 피는 수련을 시샘해서 성급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일도 없다. 때가 되면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식물원에는 4천여 종의 식물이 있다. 이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진다. 남의 자리가 탐나 밀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도 없고 옆자리의 식물 색깔이 곱다고 그 색으로 자신을 꾸미지도 않는다. 늘 자신의 고유한 모양과 빛깔로 선자리를 묵묵히 지킬 뿐 분수밖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래서 노자는 도가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고 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나는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내 분수와 자리에 맞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을 닮은 삶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허허롭게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절름발이 자라가 천리를 간다. 서행, 천리지행 시어 조카. 나는 1960년대 생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하던 시절 허기를 면하고 가난을 탈출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그 시절에 태어났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70년대와 80년대에 초중고와 대학을 다녔다. 나의 유년 시절과 청년기는 정치적인 자유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한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삶의 전반을 지배했다. 서두르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것은 생존 경쟁에서 낙오가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직장에서는 주어진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내기 위해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고 식사 때는 단 1분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후다닥 밥을 먹어 치워야 했다. 어린 시절 행동이 느리면 사내 녀석이 군뱅이처럼 느려 터져서 장차 뭐가 될 거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면 직장에서 부적응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혀 만년 대리로 남거나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야 했다. 내가 성격이 급하고 일을 할 때 서두르는 버릇이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시절 인연과 무관치하는 것 같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니 내 몸에 알게 모르게 빨리빨리라는 아비투스가 들러붙지 않았나 싶다. 물론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지인들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성품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그게 일종의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나는 매일 식물원 산책을 하면서 내 몸에 들러붙은 빨리빨리 아비투스를 하나씩 떼나가고 있다. 10년 가까이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라는 아비투스에 익숙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요즘은 앱 문화가 발달해서 걸음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날 걸은 걸음수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가끔 통계치를 들여다보는데 나 자신도 놀란다. 내가 걷는 길은 하루 평균 7km이다.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2,500km, 10년 누계로는 25,000km이다. 10년간 지구 반바퀴를 넘게 걸은 셈이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삶의 여유를 찾았다. 그리고 자주 빌빌거리던 약골 체질에서 탈피해 비교적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다. 내가 걷기 예찬론자가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걷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운동이지만 특히 나같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운동이다. 뇌에는 편도체와 해마가 있는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분노를 관장하는 곳이 편도체이고 해마는 그 반대의 영역인 기쁜 감정, 즐거움을 관장하는 영역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편도체에 기량작용을 하는 해마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나는 매일 반복되는 내 신체 실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과학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 걷기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들인데 크로노스는 해와 달이 뜨면서 생기는 물리적 시간을 가리키고 카이로스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 즉 내 마음속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뜻한다. 크로노스는 달력에 기록된 날짜처럼 고정된 것이라 사람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내가 느끼는 마음의 시간이므로 사람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일각이 여삼추라든지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에 담긴 시간의 의미가 카이로스이다. 마음이 초조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면 마음은 무료해지고 시간은 한없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식물은 산책을 하면서 걸을 때는 그 반대다. 걸을 때면 내 마음이 언제나 편하고 즐겁다. 걷는 시간을 내가 따분하다거나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틀것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층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질하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에 담긴 삶의 지혜도 같다. 앞만 쳐다보면서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고랑 수를 세면 여태 저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소설에는 이발사 호지 씨 이야기가 나온다. 호지 씨는 마음씨 좋은 동네 이발사인데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느긋하게 가위질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관리회사 영업사원들이 찾아와서 호지 씨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 그 말을 듣고 호지 씨는 가위질 속도를 높인다. 단골 손님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부지런히 손을 놀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바쁘게 가위질을 하면 할수록 호지 씨는 시간에 더 쫓기게 된다. 호지 씨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미하엘 엔데는 소설 속 거북이 카시오페이아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한다. 느리게 가는 것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이다. 그렇다. 천천히 쉬엄쉬엄 가는 것이 더 빨리 목표물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이다. 식물원 산책을 하면서 내가 호지 씨처럼 시간을 단축하려고 속도를 높인다면 내 걸음은 더 느려질 것이다. 그리고 산책자로서 나의 삶은 즐겁지 않을 것이다. 속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걷기는 역효과를 내고 말 것이다. 그러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야 해마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도 날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몸이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노자가 말하는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급하게 걸으면 길은 단순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도가 된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아직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이 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주변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지만 비둘기호를 타고 가면 사계절의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면서 여행할 수 있다. 노년의 인생 속도는 KTX보다 비둘기호가 더 적합하고 좋다.